네, 안녕하세요. 본범스쿨 손호성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출판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뭐 자동 주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걸 좀 어, 사스로, 그러니까 뭐 ERP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별 매출 근황이라든지 뭐 도서별 뭐 88이나 97이나 최근에 막 엄청 빠졌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매출도 못 내고 신간도 못 내가지고 좀 이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별 매출 판매 내역하고 전체를 또 달력으로 전체 매출이 어떤지 노는 날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안이온 대표자님께 좀 큰 글자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어둡게 볼 수도 있고 세피아 톤으로 눈이 좀 불편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맞춰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글자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으니까 환경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업무 분석, 마케팅, 뭐 창고, 그룹웨어, 격리회계, 도서, 서점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출판 ERP, 창고 WMS 같은 것들도 나눠져 있어요. 그 외에 호스트 부분하고 편집 관련돼 있는 거, 뭐 인세나 뭐 외서 그리고 국내서 그러니까 출판사의 리소스를 전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전사 관리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일단 주문 배송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클 테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저희가 도입 부분은 자동화되는 부분만 뭐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전체 ERP나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자책 관련돼 있는 관리 프로그램도 따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일 작업이라는 부분을 먼저 잠깐 보면 서점 주문, 주문서 확인, 그 다음에 발송 완료, 그다음에 원장 생성, 그 다음에 원장 확정물을 타임라인 부분, 목록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주문을 하고 점표를 맞춰가지고 생성을 해서 입출고를 맞추는 형태가 되는데 출고 전표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오전 10시, 그리고 오전 10시 반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외에 따로 뭐 MD가 주문을 하는 뭐 오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 특별하게 요청되는 주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 외 주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고할 수 있고 또는 택배로 그러니까 개별로 출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고가 어떻게 되고 입고는 이제 새로 찍은 책들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반품 등록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출판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실제로 실 데이터인 어, 창고에서 어, 받아왔을 때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뭐 반품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뭐 서점보다는 이제 창고에서 그냥 쌓아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서점 반품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게 누르기가 좀 두려운데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반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품 리포트를 꾸준히 다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책하고 어떤 거래처에서 이런 원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 내용 볼 수 있고요. 택배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얼마나 출고돼 있는지 네. 배송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볼 수도 있고요. 어, 발송 부분이 요즘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뭐 출고 부수 보실 수 있고 출고에도 기간별로 또 거래처별로 각각 다
검토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주문 점검은 이게 실제 서버하고 어, 현재 저희가 이제 양쪽의 서버를 지금 갖고 있게 되거든요. 어, 창고하고 출판 관련돼서 지금 노는 날이라서 창고 쪽에서 컴퓨터를 꺼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걸로 대체해서 좀 보긴 하겠지만 어, 업무일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창고 쪽에 뭘 또는 CS 변경 이력이 뭐가 돼 있는지 수기로 발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전화로 했다 뭐 내용들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메모를 안 해놓으면 다 까먹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배본 등록은 신간 들어오자마자 어디 어디에 몇 부 배본할 건지, 뭐 예스 데이터도 수집해서 통계로 지금 서울에서 잘 팔리는지, 경기에서 잘 팔리는지, 어디에서 잘 팔리는지를 알면 나중에 광고 타겟팅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40대 초반에 예, 여성이 훨씬 많은데 여기 보시면 미가입자도 있고 기타도 있어요. 일단 예스에서는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많고 PC로 사실 이제 30%, 35%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바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카드 뉴스나 상세 페이지가 없다라면 그거 잘 만드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책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번 달에 그리고 재고 등급별 분포 횟수 하고 그다음에 순위로 어떤 책 나갔는지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예스 통계이고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야 취미 쪽 책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린이 책, 예술책, 유아 토이 부분 이런 식으로 유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유아 아동하고 건강 취미 쪽, 뭐 예술 쪽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저희가 경제 경영 자기 개발 나머지 부분들의 책들을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어, 책을 준비해서 AI 쪽으로 책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현재 분야별로 도서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라딘도 알라딘 통계가 이렇게 나와서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기간별로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알라딘에서 팔았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보도 마찬가지로 교보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로딩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자료를 전부 다 찾아서 이게 마이너스 뜬 거거든요. 반품 들어온 거.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통계 부분을 저희가 어, 교보에 맞춰서 진행한 것도 있지만 뭐 매출도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 한눈에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거를 보려면 다 따로따로 12개월 단위로 전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 출판 관련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따로 그 기록이 돼 있어서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래프로 어떻게 판매됐고 어떤 책들이 주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북센도 마찬가지로 북센 데이터도 네, 얼마나 판매가 됐었는지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게 약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책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창고 비용도 그렇고 네, 뭐 라이센스가 끝나가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요번에 그 1, 2월에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돼 있던 책들하고 그 부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매월 볼 수도 있고 월 단위로 그다음에 북센 통계 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어, 연 단위로 진행했었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쿠팡도 되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했었던 데이터들이 있고 전부 거래 추적을 했는데 그 기간을 2021년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가 좀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작업했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좀 따로 있어서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바뀌는 중이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이 됐든 판매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서점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서점별로 예, 고유 코드에 맞춰서 자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디가 가장 많이 팔았는지, 2024년도에는 교보가 제일 많이 팔았고, 그 2025년도에는 여전히 교보가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합- 합산을 해보면 예스 파주로 나눠졌을 때 아, 예스 파주로 나눠진 예스가 합쳐지면 훨씬 더 많긴 해요. 네, 1등은 아직까지는 예스 온라인 쪽에서는 예스가 좀 더 크게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통계 자료도 전체적인 부분하고 이번 분기가 어떤지, 올해가 어떤지, 작년에는 어떻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전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어떤 책들이 나가고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판 유통 전산망을 아예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서 데이터하고 상품 통계 현황이라든지, 요거는 연결이 끊겼네요. GTN이라고, 이게 GIS라고 상품 바코드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일단 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석 보면 매출 분석이라든지 신간 매출 분석,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간을 냈을 때 신간 안 내면은 매출이 정말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신간 내면은 같이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간이 있는 달하고 없는 달하고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는 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간 매출이 있으면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가 잘 되던 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후속권이 나오면 또 앞권이 같이 나가는 그런 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출 부분하고 뭐 전체적인 도서 판매 흐름 같은 것들을 월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요거는 그 도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뭐 이 책이 언제 반품 들어오고 언제부터 안 팔리기 시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 팔아서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신간으로 밀어내게 되면 또 반대로 이제 반품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를 좀 오래 하셨으면 아마 이게 이 책을 제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 절대 금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 순판매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마이너스가 나는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품률이 너무 높은 책들. 네, 그런 것들 확인하고 이렇게 반품률이 낮은 책에서부터 점점 높은 책으로 올라가면 반품이 거의 없는 책이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 뭐 몇 년 전 대비 뭐 이런 것들도 그 확인할 수 있고, 제세 후보로 돼 있는 책 같은 경우는 그 책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 제세 후보, 저희가 지금 스토크 책만 68종 있는데 이걸 한 5억 원씩 팔았나 봐요. 그래서 누적 매출은 그런데 지금 한 몇 종 안 남았거든요. 다시 찍어야 되는데 계속 안 찍었어요. 안 찍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부터
좀 찍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책마다 이렇게 뭐 매출이 있고 그 책마다 시리즈 제세 후보 같은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전체 보통 보면은 권 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엑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지만 시리즈도 정리해야 되고 제세해야 될 책이라든지 거래를 그 거래 위험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영풍이나 뭐 이런 데들은 정리해야 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좀 제일 고민인 게 반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품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점별 원장 같은 경우는 누르면 원장 내역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2025년에 뭐 이렇게 원장이 나왔다 그러면 원장이 이런 식으로 그 기간별로 내용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뭐 반품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점별 장부 현황 해가지고 전체 2018년도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각 서점별로 입출고 관련되어 있는 명세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점별 명세서하고 일자별 합산되어 있는 명세 내역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SCM 거래 업체로 거래 업체 등록도 할 수 있고 비용 탐색, 도서 원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책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어, 예를 들어 사실 의미가 좀 없긴 없는데 뭐 도서에 따라서 이익률 몇 부 정도 팔리면 이익이 되는지. 네. 근데 안 팔리면 마이너스가 무제한이거든요. 네, 창고에 그냥 갖고 있었다가는. 네, 그래서 분석에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할인을 가끔 하는데 할인 관리도 할 수 있어서 공급률 퍼센테이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땡처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공급률 변경이 있으면 변경 이력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도서 출판사하고는 좀 무관하고 전체 그 도서 중에서 88 그러니까 문구가 있는 출판사에서만 좀 가능한 내역인데 어, 출판사마다 이런 변경 이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떤 이력이 전에 있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률 관리도 마찬가지로 전체 어디에 뭐 65%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는 뭐 60%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할인을 이벤트를 한다거나 할인을 하면 도대체 그 공급률도 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판매가 늘어났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스 할인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도서별 베스트셀러는 뭐 예를 들어 몇 부가 나왔다 뭐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기간이에요. 요 분석 모드로 들어가면 순위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순위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화면 미리 보기로 가면 요 안에서 다시 웹에 올릴 수 있게 제가 가끔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용도로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출력되게 만들 건데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서점 베스트고 서점에 반품 지금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는 창고 업무가 좀 뭐 작업 진행 처리라든지 반품 해체 처리라든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A 정상 그다음에 B급, C급 요건 이제 사진으로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고 비용 관리라든지 데이터 정합성 창고하고 실제로 실데이터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서류 쪽에서는 발송을 한 걸로 나오는데 반품 반품 들어온 게 아니라
어, 각 서점에서 어, 요거 아직 안 들어왔다 또는 출고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재주문하면서 예, 불일치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작업자가 작업을 예, 깜빡 잊고 보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데이터 정합성으로 점검을 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도서 재고 현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 수불 현황 그리고 반품 해체 현황 재고 수불 재고 부족 현황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예측을 미리 해서 아직 남아 있는 도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제세를 해야 되니까 제세할 수 있는 내용들하고 재고 재산출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뭐 답 찍고 다시 마이너스 난 것 중에 반품 들어온 것 중에서 뭐 깨끗하게 수리한 거를 내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게 하고요. 그룹웨어는 어, 전체 대시보드하고 게시판하고 메시지 채팅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회사에서 주고받는 내용들하고 어, 자료 같은 거 주소록 게시판 관리 직원 관리 뭐 아이디하고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뭐 그런 거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격리회계는 예, 회사에서 그 사업을 꼭 그 한 회사만 운영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 전체로 인프린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법인하고 개인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업체를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매출 구분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97 따로, 88 따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뭐 아이디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아이디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로 등록해서 자동으로 도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서 정보 수집해서 다시 아침 주문을 다 자동으로 처리해요. 저희는 전부 다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 DB 인덱스 요거는 MySQL인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SQLite로 그 본인 컴퓨터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까지 작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DB 구조도 하고 개발 플래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어, 개발 관련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랑 그 SCM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예, 뭐 송장이라든지 거래 관련돼 있는 허브라든지 뭐 이런 WMS 반품 예, 여기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채워야 될 게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각자 업무에 따른 ERP가 따로 ERP라기보다도 각자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관리 프로그램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편집자용 따로 있고 그리고 격리 회계 쪽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고 왜냐면 이건 그냥 미니멀하게 배포할 용도하고 같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서 또 그리고 공휴일 휴무 관련돼 있는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배본사 업체 휴무 같은 거 일정을 등록해 놓으면 여기 맞춰 가지고 법정 공휴일하고 어 나머지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출판사는 배본쳐도 노는 날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배본이 놀면 어차피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정도 예,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론트에 대시보드에 일정 부분에서 노는 날도 왜냐면 다음 날 주문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전날 노는 날이면 그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 관리로 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도서하고 과세 면세 구분하고요. 그리고 뭐 예스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 그리고 상품 관리 카테고리 도서 정보 수집
요게 인제 전체 사이트에서 도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네 뭐 링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어떤 링크를 뭐 광고 홍보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링크가 많이 퍼져야지 운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서점 관리, 서점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서점 조회, 네, 전체적으로 서점에 직접 네, 서점명하고 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그 표준 코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아예 어, 그 저희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요걸 표준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통으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신 거는 그냥 본 ERP 중에 일부고 이제 미니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건요 미니 사이트가 있어서 딱 그 이게 트로이 ERP라고 해서 출판사 미니 ERP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라고 나오는데 자동 주문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동 주문해서 북맨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 아마 모아시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 모아시스나 아니면 유통사 출판 쪽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부족 도서가 이렇고 직접 수집하는 이거는 딱 요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직접 수집이라고 해서 예스, 교보, 알라딘, 기타 등등 여기서 그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수기로 업로드를 하면 입력하면 송장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고 송장 반영된 걸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곤충접기 65% 맞다라고 하면 창고로 송신하면 돼요. 창고로 송신하게 되면 네, 또는 반품이라든지 뭐가 들어왔는지 네, 거래 게시판에 네, 아르고나인에서 작업해가지고 보낸 것들 그리고 창고에서 받아서 승인한 것들 그리고 거래처라든지 뭐 설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논외로 치고 창고에서는 그걸 받아서 송장을 검증해가지고 수신 완료해서 재고가 부족한 게 몇 건이 있다. 그럼 그거를 수정해서 검증 확인하면 도로 ERP 출판사 쪽으로 보내져요. 그리고 네, 승인이 나면 뭐 발송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본 발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래처 마스터 그다음에 뭐 재고라든지 비용 청구 게시판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출판사에서 보낸 게 동일하게 어, 창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약간 다른데 이 호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공용 마스터를 추적하는 예,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거래처, 도서, ISBN 블록, 서점, 코드 매핑, 거래 관계, 공급률, 거래 실적, 실시간 추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실시간 추적이라는 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창고로 데이터를 보냈고 그 데이터를 보내면서 검증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고 몇 부 있었고 재고를 빼가지고 어디로 보냈다라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그 전부 다 추적해서 기록을 따로 하는 그러니까 각기 요게 ERP는 출판사가 갖고 있고 WMS는 창고가 갖고 있고요. 창고는 창고대로 보관하고 호스트는 이 감사를 해놓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거래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 아마 어,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전자화폐 네, 코인을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이 원래 하는 일이 이렇게 거래 원장을 기록하는 그 거래 단위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는 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든 거래 원장을 기록하고 있다가 출판사나 서점에서 만일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그랬을 때 원 데이터를 모두 다 제대로 기록해서 이건 저희가 기록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 전혀 다른 곳에다가 기록하는 그래서 몇 군데 예를 들어 웹하드나 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 있잖아요. 드롭박스나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서 원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게 같이 보관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완벽하게 월 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창고도 물론 갖고 있고 서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 이 서버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자료를 거꾸로 내려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단위의 모든 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ERP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태고 지금 전자책이라든지 뭐 나머지 부분을 따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어, 현재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게 각기 다른 출판사나 사업체마다 현재 뭐 엄청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바로 작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잘라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K사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자동 주문하고 네, 데이터 채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따로 어, 판매를 하거나 뭐 월에 뭐 몇백 원 선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래한 만큼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책 판매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을 생각도 없고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어, 시간을 아껴드리는 이게 다 자동 주문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스 같은 경우도 어, 에- 그 SNS로 SMS로 그 문자 그 여섯 자였나 하여간 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입력할 수 있게 처리하고 서버에 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컴퓨터에서 다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무슨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로지 온전히 본인 컴퓨터에 동작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ERP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출판사의 간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약간 뭐 창고가 해주면은 창고나 물류 프로그램이 해주면은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만들었어도 되게 불편하게 돼 있고 출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한 번에 보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게 이 프로그램이고, 네, 요거를 사실상 저희가 ERP의 근본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업종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거기에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생각으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기능별로 따로 떼어내서 다른 출판사나 아니면은 업체에 보내는 형태를 돈 개발을 해드리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복잡한 거는 이렇게 하고 간단한 형태로 책공장에 이 기능들을 좀 도입을 해서 어, 그 책공장 회원들도 좀 편하게 전체 구조를 좀 볼 수 있게 이벤트를 했는데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매출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담당자 관련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개발이 이 정도 됐고 그 실제로 저희가 10년간 이걸 써왔거든요.
써온 건 10 년이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지금처럼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있는 거는 어 다른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게 어 창고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일이라 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창고를 할까? 아니면은 창고랑 어떻게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창고 측하고 또 프로그램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충 감은 있는데 이걸 그 몇몇 창고 쪽하고 우선 진행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 서비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네, ERP 관련돼서 뭐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이런 거 문의하시면 예, 열심히 답해 드릴게요.